크게는 치성돌출과 양악돌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교정의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치아 교정 치료로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치성돌출의 경우에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양악돌출이냐 치성돌출이냐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 의사 오 원장입니다. 저에게 교정 치료를 받으러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출입 때문에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 툭 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말 그대로 입이 툭 튀어나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동양인들의 구강 구조상 돌출입을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서양 사람들한테는 돌출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들한테서 돌출입 분포가 좀 많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아무래도 동양 사람들이 턱의 크기가 좀 작은 거예요. 턱의 크기는 작은데 치아들은 배열돼야 되다 보니까 치아가 배열되면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배열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앞으로 돌출되면서 배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돌출이 되지 않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덧니가 심하게 됩니다. 막 삐뚤빼뚤하고 드라큘라처럼 높은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출이 있으면 인상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나는 뭐 가만히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너 와서 뭐 오늘 화났어?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돌출입, 이걸 어떻게 치아 교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와, 치아 교정만으로도 수술 없이 돌출입 교정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례들을 알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돌출입도 양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돌출입의 양상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치성 돌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치성 돌출이라는 것은 그 돌출의 양상이 치아가 돌출돼서 입이 나왔다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특징은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치아가 정상적인 각도보다 훨씬 앞으로 이렇게 경사되면서 돌출된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개의 경우 턱은 작고 치아가 배열돼야 되는데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부족하니까 치아들이 앞쪽으로 경사되면서 배열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이 외에도 치아 경사는 많이 되지 않았는데 돌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제 양악돌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잇몸뼈 위쪽에 있는 기저골, 턱뼈에서 잇몸뼈를 받쳐주고 있는 그 기저골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온 경우들이죠. 이렇게 양악돌출의 경우의 특징은 치성돌출에 비해서 치아의 전방 경사 각도가 많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치아가 많이 뻗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치성돌출과 양악돌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 치료로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치성 돌출의 경우에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성 돌출이 된 분들은 치아 구조물들이 이렇게 앞으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들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전방 경사되어 있던 치아 각도가 자연스럽게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를 많이 보게 되죠. 이 돌출을 개선하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돌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앞에 튀어나와 있는 치아들을 후방으로 이제 넣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앞니들을 뒤로 넣기 위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송곳니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들을 발치하고 그 공간으로 치아들을 이렇게 뒤로 넣게 되는 방식으로 교정 치료가 진행되고요. 돌출이 뭐 아주 심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를 뽑지 않고 전체 치아들을 후방으로 조금 이동시키면서 돌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돌출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제 대략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비발치로 진행해서 전체 치아를 후방으로 넣는 거는 이제 오히려 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로 조금은 더 기간이 짧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발치를 하고 교정 치료를 하면 우리가 이를 뽑았을 때 그 공간이 한 7mm 정도가 생기는데
그 7mm라는 발치 공간을 치아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닫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고, 비발치로 진행했을 때는 발치 교정을 통한 돌출입 교정만큼 치아를 많이 뒤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짧게 되죠. 우선은 이제 그 돌출 교정을 하셨던 우리 환자분의 그 양상이 치성 돌출이 아니라 양악 돌출인 경우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양악 돌출은 돌출의 원인이 치아보다는 골격적인 돌출 양상이기 때문에 교정 치료 자체는 치아를 이동시키는 치료잖아요. 근데 양악 돌출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뼈가 돌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를 이동시켜도 돌출된 뼈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물론 처음보다는 개선될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양악 돌출이냐 치성 돌출이냐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확인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핸드폰 사진으로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치아를 옆에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각도가 이렇게 많이 전방 경사됐는지 아니면 치아 각도가 이렇게 90도에 가깝게 서 있는지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많이 서 있는데 돌출이다 그러면은 내가 양악 돌출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확한 거는 치과에 방문하셔서 옆얼굴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우리가 치아 각도가 얼마나 전방 경사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하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유지 장치를 해줘야 되는데, 유지 장치를 안 하거나 혹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착용을 잘 못하신다고 하면 다시 발치했던 경우라고 하면 그 발치 공간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발치했던 공간이 좀 벌어진다는 건 다시 치아가 약간 앞으로 나온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유지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면 이 왼쪽에 보이는 경우가 이게 이제 대표적인 치성 돌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치아 각도가 이렇게 많이 전방 경사되면서 돌출된 경우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앞에 치아들을 후방으로 넣어주면서 정상적인 각도를 갖도록 만들어준 경우죠. 네, 이 경우에는 이 송곳니 뒤쪽에 있는 이 작은 어금니들을 양쪽으로 뽑았습니다. 치아를 양쪽으로 발치를 하고 아래에서도 뽑죠. 이렇게 뽑고 이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들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면 이 발치됐던 공간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출이 개선되는 거고요. 이렇게 돌출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충분한 앞니 후방 이동을 해야지 돌출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송곳니 뒤쪽에 있는 작은 어금니 2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씩을 이제 발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작은 어금니 위에서 2개 발치를 계획해서 진행을 했고요. 아래쪽에서도 2개의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스크류 식립을 하고 고정원을 우리가 보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기둥으로 삼아서 가능한 한 앞니들이 충분히 후방 이동할 수 있도록 치아를 이동시킵니다. 진행이 되면 이렇게 벌어졌던 공간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닫아지게 되죠. 이렇게 벌어졌던 공간이 닫히게 됩니다. 아래쪽도 앞니들이 후방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간이 닫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정 치료를 종료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럼 우리가 치료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대략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교정 치료의 특성상 치아에 자극을 주고 또 회복을 하고 또 다시 자극을 주고 또 회복을 하면서 안전하게 치아 뿌리들을 이동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가야지만 생리적으로 안전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악 돌출 사례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 분 두 분 다 이제 상당한 돌출을 보이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돌출을 보여도 다 같은 돌출입이 아닌 게, 이 왼쪽에는 치아가 많이 전방 경사되면서 돌출된 경우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치아의 각도는 그렇게 전방으로 경사되어 있지 않은데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경우는 우리가 치성 돌출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양악 돌출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앞니의 전방 경사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쉽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양악 돌출의 경우라 할지라도 치아 교정으로 일정 부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발치를 하고 교정 치료를 진행할 때는 양악 돌출의 경우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 앞니 각도를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골격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치료 결과가 치성 돌출에 비해서는 치료 결과가 이제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입이 튀어나와서 고민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출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야, 나 이를 꼭 뽑아야 되느냐? 이 뽑을 때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치료 기간이 2년 정도 걸린다는데 너무 긴 거 아니야? 너무 힘들거나 아프지 않을까? 이 뽑고 나면 잇몸이 약해지진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로 발치를 동반한 교정 치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 또 안전한 치료 수식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를 한 이후에 구강위생 관리만 잘 하신다고 하면 남은 치아들을 가지고 한평생 건강하게 또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인상이 바뀌면 단순히 예뻐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심리적인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주변의 사회관계도 되게 좋아짐으로써 인생이 변하는 그런 경험들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돌출입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근처 교정치과에 방문하셔서 교정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를 뽑지 않고도 교정치료하는 방법도 많이 소개가 되고 등장하고 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안 뽑고도 좋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돌출입 수술하지 않고 교정치료만으로 아주 좋은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